2025년 마지막 날 함께하는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날인데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두 분께 가볍게 올 한 해 좀 정리해보는 그런 말씀 들어보죠. 우리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여러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최 교수님, 올 한 해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올 한해 말씀하신 다사다난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시작이 됐고 그것도 가장 큰 변곡점이 된 것 같고요. 그러나 검찰 개혁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런 부분들로 본다고 하면 그 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 정리되는 시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일단락 짚고 넘어가는 시점이었다는 점도 들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정부로 다시 넘어와서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짧은 시간이지만 잘 해결해서 대한민국의 어쨌든 부담을 줄여뒀다는 점, 국민들의 이런 점들이 저는 눈에 띄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의 한 획을, 한 장면이 넘어가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반민주적인 어떤 행동을 했던 전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다고 하는 상징성을 갖는 그런 나라가 다시 시작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의미 있는 지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탄핵 정국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여전히 후진성을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실망감도 커 보입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난 1년 동안에 국민들이 그야말로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야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국면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과연 여기서 멈추려고 하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근에 통일교 특검 논란도 있습니다만, 거기 이제 정교 유착 의혹들이 이제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금품이 이제 오간 그런 의혹까지 불거졌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도 다 해결하고 넘어가길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1차 정치개혁 시민운동이 거세게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낙선운동도 하고 하면서 정치개혁, 여야 정치권이 어쩔 수 없이 정치개혁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어쩌면 그 2차 정치개혁 시민운동으로까지 이게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 한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민주당 연말에 큰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개인적 사안이 발생하여 사퇴를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사필 규정이라고 봅니다. 의원직 사퇴까지 당연히 본인이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정도가 아닌가. 지난 6월에 선출된 김병기 원내대표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린 뒤에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지만,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의원직도 함께 내려놔야 된다, 이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국민의힘의 저런 공세 충분히 근거가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떤 건이든 여권의 악재가 불거지면 그걸 정치적인 공세로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비판이 문제가 아니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지금 비판론이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제 특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처신을 굉장히 잘못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전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직접 발언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저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사과이며, 저게 정말로 본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인가? 오히려 시시비비 가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I'll be back을 딱 외치면서 그냥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리를 떨쳐
일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 이제 보였는데 역시 뭐 실세라서 좀 무섭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민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불거졌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리스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죄질이 아주 불량한 건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건들을 과연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겠는가 하는 것이고 지금 안 그래도 뭐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뭔가 형사처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면서 의원직 상실까지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민들은 참 하나하나가 다 의혹의 주옥 같다 이렇게 비난도 하시던데 원내대표 자진 사퇴 배경에는 지난 2022년이었죠. 지방선거 공관위원 시절 강선우 의원 보좌관의 공천원금 수수 의혹 녹취록이 결정타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방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돈을 받았고, 물론 뭐 그 담당 김경인가요? 그분은 뭐 안 줬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뭐 수사한 게 지금 밝혀질 거라고 보지만 지금 나온 의혹만 보면 그걸 받았고 그걸 받는 과정에서 왜 또 그걸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얘기하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구조적으로 보면 강선우 의원이 1차적으로 만약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 보좌관이 받았다면 즉시로 인지한 즉시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네. 끝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걸 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1억이 지금 행방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 끝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가서 돈을 놓고 갔으면 네. 돌려주면 되죠, 사실은. 네. 복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지하고 그걸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죠. 뭐 지금까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뭐 강선우 의원 말하면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그냥 바로 돌려줬으면 문제없이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나중에 지금 김병기 당시에 공관위 간사죠. 공관위 간사한테 울면서 살려달라 얘기를 한다는 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또 결과적으로 단수 공천이 바로 됐으니까 그것도 돈의 이상한 대가성이 거죠.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그것 때문에 연결됐다면 그렇게 볼 수 네네. 있죠. 뭐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말씀을 그 다음날 공천 심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얘기를 했어야죠.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컷오프 시켜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고 하면 돈을 받은 게 사실이고 또 그 받고 나서 그 다음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선거와 공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단죄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수사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공천 헌금 같은 것은 가장 후진적인 정치 비리인데 정청래 대표는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병기 의원은 빠지고 강선우 의원만 조사라고 했는데 최 교수님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도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정청래 의원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일단 돈을 받았다고 의심이 드는 지점 그리고 그걸 이제 얘기했다는 지점에서 녹취록만 나온 거잖아요. 지금 녹음돼 있는 녹취록이 나왔는데 그 과정만 보면 그러니까 녹취록의 내용만 보면 김병기 의원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정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만 강선우 의원 관련 조사를 하다가 이게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연관이 된다고 하면 저는 김병기 의원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당장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에서 조사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하지만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철저히 조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당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당장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나온 게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정황상으로 보면 대단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강선우 의원을 조사하고 만약에 당에서 필요하다면 김병기 의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억이라는 돈을 준 김경이라는 사람이 당장 단수 공천이 됐는데 그 사실을 강선우 의원한테 들었던 당시 김병기 의원이 그 사실을 묵인했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공천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인지하고 이거 들었잖아요. 예, 그럼 네. 그 다음날 공천 과정에서 이걸 얘기했어야죠.
그 얘기 안 한 게 대단히 이상해요. 그렇죠.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실을 들었다면 당연히 컷오프를 시키고 공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야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적절한 인사다. 그래서 형 공천에서 탈락실 뿐만 아니라 징계돼야 된다. 만약에 돈을 줬다고 하면 김경인가 그분이 돈을 안 줬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요. 줬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징계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직은 사실관계가 모르니까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선우 의원 또 김경 서울시 의원은 금품을 받은 적도 제공한 사실도 없다. 일단 잡아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 잡아떼고 보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황상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녹취록 사실조차도 지금 부인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녹취록에 담긴 팩트만 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범죄 규명이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녹취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그 당시 의원하고 이제 서로 공관위원이었죠.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그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강선우 의원이 돈을 받았어요. 1억 받은 거 확인됐고, 자 그거를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네. 시점에 그러니까 안 돌려줬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는 유죄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막 논의를 하죠. 일단 되돌려줘라. 라고 이제 그 방안도 이야기를 해요. 김병기 의원이. 자, 이것도 개입 아닙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거는 그런데 공천을 받았어요. 예.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공천이 받은 거는 사실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겠는가? 저 녹취록 후에 녹취록이 녹취가 된 시점하고 공천을 받은 그 시점 그 사이에 추가 대화가 없었을까요? 추가 대화가 굉장히 많았을 거다라고 저는 네네.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도 뭔가 관계가 됐을 가능성으로 보자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수 공천까지 이제 진행이 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실 나오면 정치권에서 이 뭐 선거 때 뭐 이런 공천 관련한 이런 거 관행이라든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대체로 경험한 사람들이면 대략 이건 그림이 다 보이는 겁니다. 네, 사실은. 네. 아마 정청래 대표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것도 감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 명백한 김병기 봐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얘기도 좀 해보죠. 과거 자신의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면서 머리를 숙였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네,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을 했고 오롯이 본인의 판단 부족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수님, 진정성이 좀 있어 보이세요? 뭐 진정성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뭐 이제 본인의 말만 그대로 뭐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본인이 했던 행동이 좀 납득이 안 되는 행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소속된 당협위원장으로서 같은 행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조금 이제 민주진영이나 진보진영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반성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고 비난을 받더라도 감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정성을 일단 지금은 믿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행동이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진정성은 결국 말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질 때 그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본인이 작정을 하고 나온 이상 앞으로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혜훈 후보의 비상겸 사태 한 달여 만인 올해 1월 자신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가운데 전국 최초로 탄핵 반대 삭발식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 분위기에 쓸려 단순히 반탄 활동을 했다는 해명과는 배치되는 그런 과거로 보이는데 삭발까지 감행을 하려고 했었다?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네. 뭐 그 당시에는 거의 보수 여전사급이다라는 네네.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것뿐만 아니고 뭐 그 집회 연단에 올라서 정말 그렇게 반대 집회도 많이 하고 참석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이혜훈은 지금 신분 세탁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과거에 친 유승민계였다가 이제 뭐 유승민 전 의원으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또 이런 식으로 있어가고 자기 국회의원 되기도 어렵겠고 다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친윤계가 된 거잖아요. 뭐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뭐 5번인가 바꿨다고 네, 이렇게 그럼에도 또 썼더라고요. 뜻을 못 이룬 상태에서 이번에 자리 제안이 오니까 일단 뭐 굉장히 하고 싶었겠죠. 그게 일단 굉장히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몸을 옮기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했던 그런 과거에 뭐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런 식으로 굳이 뭐 저렇게까지 경강부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해명을 하고 그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뭐 이재명 대통령의 뜻 자체가 그러니까 뭐 보수 진영에 있는 인사도 활용해서 국정 운영에 지금 이제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는 거라고 한다면 나는 그 역할에만 충실히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오른팔 그러니까 보수로서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잘못 가는 게 있으면 그걸 바로잡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걸 기대해서 날 기용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냥 그 기조로만 나가면 되는 거지. 본인이 과거에 했던 것까지 싹 다 지우고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국민의힘이 제명 처리한 것도 굉장히 잘못했지만 이혜원 지금 장관 후보자의 처신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이혜훈 후보 내란 5호 논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 민주당 계열 진보 진영을 말하는 거겠죠. 빨간색은 어디 갔는가?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를 감싸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뭐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임명권자로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발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정상적이면 저런 발언을 네. 하고 저대로 사실은 실천까지 하면 제일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역대 대통령 보면 저렇게 말은 하면서도 통합을 얘기하고 협치를 얘기하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사람들만 쓰고 편가르기 시키고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이제 과오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이것도 너무 강성이잖아요. 그죠? 뭐 통합하고는 너무 좀 거리가 먼 그런 행보. 그래서 뭐 이제 당과 이제 그 당정대 간에 약간 갈등도 뭐 있다. 뭐 명청대전까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제 전체적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단 있다라고 전제를 할 때 좀 언행이 일치되게 행동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혜훈 전 의원을 기용한 부분도 저는 그런 언행 일치를 해나가려고 하는 맥락에서 일단 그렇게 좋게 해석은 하고 싶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보자면 이건 역시 또 뭐 내년 지방선거용 아니냐. 지난 대선 때 자기 중도 우파라고 얘기를 하면서 표 끌어모았듯이 이번에도 결국 이제 그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분석도 없잖아 있고 저도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만 잘하시면 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자, 어떤 제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는 의미일 텐데 최 교수님 벌써부터 뭐 야권 내에서 뭐 지명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가능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참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이 됩니다.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지켜봐야죠.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운 지금 후보자가 지명이 된 것이 상당히 좀 곤란할 거예요. 당혹스럽죠? 당혹스럽고. 네.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낙마를 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국민적 관점에서 이해운 후보자가 정말로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 그리고 정책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검증해야 되는 거니까요. 저는 청문회를 지켜보는 게 맞다. 뭐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이해운 후보자는 본인이 본인 관련된 비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보 진영으로부터 오는 비판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오는 비판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오롯이 본인이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지명을 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물러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거는 뭐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청문회를 지켜봐야 된다. 지금으로서 어떤 단정도 할 수 없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낙마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러려면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그리고 그 문제가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이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냥 뭐 신변 잡기식 말고 국민들이 볼 때도 정말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까지의 검증이 이루어질 텐데 그건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청문회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해운 후보자가 그러니까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타가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해운 후보의 과거 계엄 옹호 발언, 행적 등 이것들을 별개로 하더라도 사실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 경제 기조 여기에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을 폈던 게 이해운 후보이기 때문에 정책만 놓고 봐도 과연 이해운 후보가 어떻게 얘기할지 좀 궁금합니다. 이종훈 평론가, 청문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뭐 청문회 역시 이제 크게 두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책 역량 검증하는 거하고 도덕성 검증 두 가지 부분이 될 텐데 정책 검증 부분은 뭐 제가 보건대는 큰 이슈가 불거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약간 이제 노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경제 노선 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현 정부 내에서도 사실은 노선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뭐 성장론자들하고 분배론자들 간에 그런 이제 뭐 약간 신경전 같은 거는 어느 정권 하에서나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도덕성 검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모르는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비리라든가 의혹 같은 게 이제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대통령도 방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뭐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한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를 놓고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동훈 전 대표는 가족이 글 쓴 것을 나중에 알았다며 처음으로 인정은 했습니다. 최 교수님, 일단 본인은 몰랐지만 가족이 쓴 거는 인정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글 어제 그 당무위원회에서 발표한 글을 보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많이 있더라고요.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막 띄우고요. 막 이런 조직적으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좀 놀랐고요. 두 번째는 IP 주소가 2개로 돼 있습니다. 근데 5명이잖아요. 한동훈 대표 빼고 5명입니다. 그분들이 IP 2개를 공유한 건지 아니면 2대의 뭐 컴퓨터든 이런 데서 작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장모님, 뭐 장인 장모, 그리고 어머니 이런 분들하고 가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인, 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있나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해요. 예를 들면 IP가 5개라든지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지역의 IP 2개에서 글이 올라왔다. 5명이다.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의 개인 정보를 다 알아서 가입 또는 패스워드를 관리해야 되는 소수가 아닐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의심이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같이 모여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만약에 오리면서 자기 아이디로 등록하고 다시 패스워드 쳐서 그 글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글의 내용도 보면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좀 불법적인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무감사위 결과 발표 시점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필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여러 논란 끝에 사퇴하는 그날 이걸 발표하면서 여당의 악재를 띄우는 것, 굳이 당내 혼란을 부추기는 게 과연 의도가 있는 거냐, 굳이 지금 발표를 했어야 되냐, 이런 지적인데 이종훈 평론가 동의하십니까? 저는 찌질함 대 찌질함의 대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찌질을 한 거고 장동혁 대표도 지금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게시판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깨끗하게 인정을 차라리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어찌됐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부탁을 해서 가족이 한 것이든 아니면 가족들이 좀 한 전 대표를 위해서 한 것이든 뭐 정치적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내 가족 그 IP로 이렇게 해서 이제 게시글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사실 일단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하고 그리고 그랬으면 그때 그냥 끝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 인정을 안 하고 마치 안 한 것처럼 자기는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와서야 뒤늦게 이제 인정을 하는 그리고 뭐 뒤늦게 알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태도도 굉장히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건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중징계를 하느니 마느니 이걸 징계위에 뭐 올리느니 윤리위에서 심의를 하느니 당무감사위에서 감사를 하느니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웃긴 문제다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뭐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정도로까지 이게 판을 키워서 해결할 문제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중징계 준다는 것도 굉장히 웃기죠. 이런 건을 가지고 경징계 정도 주는 선에서 해서 그냥 지금보다는 훨씬 뭐 당내의 문제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을 일부러 지금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판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참 이 두 사람 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해당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최근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24시간 하고 장 대표한테 한동훈 전 대표 뭐 고생했다, 은근 손을 한번 내밀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거의 걷어찬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심을 안 바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대표된 처음부터 이 단계 문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때부터 한동훈 제거 결심을 이제 한 거고 예. 지금 뭐 단계적으로 그걸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최근의 상황이 사실은 장동혁 대표에게 그렇게 좀 녹록한 유리한 환경이 좀 아니잖아요. 네. 뭐 한쪽에서는 지금 뭐 이해운 전 의원을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막 빼가고 네. 뭐 이런 식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지금 당 지지도가 지금 바닥 수준인데 이런 식으로 당력을 또는 당의 인재들을 하나둘씩 뺏기다 보면 내년 지방선거 과연 누구를 데리고 하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해운 전 의원으로 안 끝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용으로 만약에 이해운 카드를 썼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마 지방선거에 그냥 자치단체장 후보로 내보낼 가능성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네. 뭐 조경태 뭐 의원 얘기도 해수부 나오잖아요. 장관 얘기 나오고. 예.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 내부 다툼하고 있을 때가 예. 아닌데 너무 거기에 좀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당무감사위 발표를 비판하면서 계속 민주당에 대해서 폭거를 막기 위해서 싸우겠다 하고 있는데 한 전 대표 어떤 의미일까요? 뭐 저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특별히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공격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당의 내분을 막고 사퇴 수습하고 이렇게 간다는 건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원회 빨리 구성해가지고 처리할 것 같은데요. 징계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장 공석이잖아요. 공석이에요. 근데 네.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사람이 임명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윤리위원회 구성해서 바로 징계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막아보기 위해서 우리 싸우면 안 된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불리한 사람이 자기의 불리함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